오늘도 신발 한 짝으로 문재양의 자존심을 꺾은 신발 열사 정창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9일 정권 교체가 된 지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작은 학교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길거리를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작은 공동체 학교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70일 동안이 지옥 같은 70일이었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70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세월호 기억 전시관이, 아까는 세월호 천막이라고 했는데 천막이 아닙니다. 저것은 주사파 세력들, 민주노총, 종교조들이 그들이 부른 게 있습니다. 저것은 문화예술 작품 건물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업 전시관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작품. 세월호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 후인 2017년 12월 3일 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영흥도 대교 아래를 낚시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 낚시배 한 척에는 22명의 낚시 어부가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22명은 그러나 지나가던 대형 외국 선적의 함선과 충돌을 해서 그만 전복되고 맙니다. 그 당시 영흥대교 아래의 수온은 7도, 풍속은 10m, 초속 10m,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는 8.5m. 그래서 골든타임은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30분이 지나면 물에 떠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긴박한 비상 상태였습니다. 22명이 전부 다 전복된 배 안에서 후사일생으로 온갖 힘을 다해서 헤엄치려고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해경은 곧바로 세월호의 전례를 기억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7개월 된 문재인 정권은 영흥대교 아래에서 발생된 전복사고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출항할 해양특수구조대는 치안구조선은 고장이었습니다. 구형구조선은 한 척 있었지만은 그 구형구조선은 야간 항해를 할 수 있는 레이더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72분만에 도착합니다. 안산에 있는 평택 해경구조 특수구조대는 바지락 양식장들이 있어서 우회우항을 해서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영흥대교 근처에 있었던 해양특수구조대 또한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일반 선박을 다 치워라 하고서 17분 늦게 출발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22명의 애꿎은
낚시 동호회 22명 중 15명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회원만 잘 치면은 충분히 1, 20분 만에 기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영웅 대교 아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매일 등재는 인천 항만 소속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165척의 모든 선박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세월호 이후에 그 선박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전수조사했는데 거짓말 같게도 100% 이선 지침이나 노약자, 청년, 아동, 여성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박별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100%. 그리고 10척당 무려 6척이 대피 화살표도 없는 노먼 블라인드 선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2년이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흐르는 그 유명한 곳에서 유람선 호블레이냐호에 한국인 33명이 승선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외국인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2명 포함해서 35명만이 승선했는데 안타깝게도 바이킹 시기노와 충돌하고 뭐합니다. 그 호블레이냐호는 무려 70년 된 노후 선박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한 구명조끼 하나 없었습니다. 그 배에 우리 한국인들 33명이 탑승했고 결국에는 26명이 사망하고 말았죠. 기억나십니까? 네. 2014년 대한민국을 광풍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참사를 등에 업고 지체장사를 통해서 정권을 쟁탈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안전을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례에서 모두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이 당선된 그 해 2017년 영흥도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아시죠? 거기서 4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또한 50여 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그것도 2달 만에 세계의 대참사로 인해서 208명이 부상하고 9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세월호 지금 바로 이 옆에 세월호 문화예술작품 전시관이 버젓이 대한민국 서울시 의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주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들의 비유 아래 버젓이 8년째 아니 지금은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않죠.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8년 동안 지키고 있던 것이 광화문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옆에는 국민합동 부장소가 지금 4개월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 하나 아니 정부가 나서서 전기는 물론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몰수했습니다. 세월호와 5.18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죠?
5.18은 국가범죄, 세월호도 국가범죄.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범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5.18은 그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5.18 때 희생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그들만 평생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다릅니다. 세월호는 지금 8년 됐지만은 9년째 접어들지만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1조 원의 국민 세금과 보상금 각종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무려 1조 원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에 한 명이 나오면은 세월호를 둘러싼 세월호를 지지하는 종북 좌파 주사파 단체 1000개가 넘는 그 단체에 한 명씩만 나와도 1000명의 에워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 1000개가 넘는 종북 주사파 단체가 왜 세월호의 희생에 세월호를 왕자로 앉혀놓고 자기들은 든든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미군 타도 미군 철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했던 그 종북 좌파 단체가 끝나고 나면은 소주 한 잔에 새우깡 한 봉지에 밤을 지샜던 그들이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 돈잔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돈잔치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성됐기 때문에 수많은 1000개가 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 중심의 민주노총이 그 중심의 정교조가 그 중심의 민변이 하다못해 환경운동단체까지 그들과 협조해서 그들을 왕자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든든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매년 하나하나의 사업을 TF 자료만 올리면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사업이 뚝딱뚝딱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한 명씩만 심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잔치에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세월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